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 100회입니다. 100회 선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셨죠? 자, 1번 갑니다. 거래 내용 내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바르게 맞는 거.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우리 회계에 처음 배울 때 생기초 때 했던 거죠. 현금 출자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또 자산이 왜 나와요? 왜 나와? 출자하면 자본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산이 아니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 틀렸네. 맞는 거 찾는 거죠? 탈락. 2번.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가 갚았어요. 그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틀렸죠? 3번. 예금 이자. 이자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다.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맞네요. 답이네요, 그럼? 답이고. 비품. 비품을 사고 대금은 미지급.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럼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리고 미지급이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부채의 증가죠. 수익이 아니고. 생기초죠. 이걸 설마 찍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자, 이런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기초, 기초회계 원리에서 거래의 8요소, 분계, 전계 이런 과정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번, 또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딱 나왔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 과목, 즉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 미지급자 붙으면 부채입니다. 부채고 매출액 수익, 근데 미수수익, 미수자 붙으면 자산. 매출원가 기부금, 답이네. 답이죠? 비용. 상품 자산, 기부금은 비용, 상품은 자산. 이것도 계정 과목 기초적인 거지요.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미지급 비용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면은 나오죠.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당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유동자산이 아닌 거. 이것도 그냥 딱 보자마자 답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실기 프로그램에 가서 유동자산 여러분 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보면은 확인할 수는 있죠. 이거 가지고 확인할 정도면 공부 되게 안 했다는 얘기죠. 차례형 방구. 이거는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외상매출금, 선급금은 당좌자산.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어쨌든 유동자산입니다. 이건 진짜 거저먹기에 가까운 거. 거저먹기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거저먹기야. 근데 모르겠는데 공부 안 한 거죠? 화이팅! 예. 그 다음 뭐예요? 계정별원. 그 계정별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거. 잔액이 항상 대변에. 우리 잔액 할 때, 우리 생기초 할 때 자산은 무조건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리고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 회계에서. 그럼 대변에 오는 건 부채, 자본, 수익이죠.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죠. 미수금, 자산, 선수수익, 부채. 답이죠. 그럼 선급비용, 자산, 미수수익, 자산. 그럼 선수수익이 부채니까 대변에 옵니다. 우리 생기초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 위치. 그것만 알면 되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직도 헷갈리냐? 곤란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옵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과 미수는 자산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입니다. 선급, 미수는 자산, 선수, 미지급은 부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아까 앞에도 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당연하지. 그죠? 아까도 있었죠. 문제 중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유출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 또는 유출. 맞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용입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유입.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 것이고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출된 거죠. 뭐 다 맞네? 그럼 답은 4번이겠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할 때 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그런 건 아니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발생주의입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로 하면 현금주의보다 항상 크게, 항상 적게 이런 말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크게, 항상 작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발생주의라는 건 들어보셨죠?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손익계산서야? 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상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틀린 거네? 적절치 않은, 틀린 거. 먼저 통신비. 이거 뭐 많이 하던 거죠. 통신비, 수도확률비, 접대비, 임차료. 뭐 사실 그냥. 자, 먼저 통신비는 업무와 관련된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뭐 별 거 없죠. 맞죠? 수도광열비, 업무와 관련된 가스, 전기,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 요금 이런 것들이 수도광열비.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들어가는 건 광고선전비죠. 광고선전비. 접대비는 거래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조사비나 접대비, 식사비 뭐 이런 것들이 접대비죠.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이론 강의 들으세요. 기출문제 하지 마시고. 그다음 임차료, 업무와 관련된 토지나 건물, 기계, 차량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 이게 임차료. 빌려주는 건 임대, 빌리는 건 임차. 임차료는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거저먹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이든 실무든 이런 그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계 2급에서는 이의 신청 이런 게 거의 없었나 보다. 문제 없었네.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없었네. 이건 뭐예요? 상품의 매출원가.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매출원가? 그리고 자료가 뭐 상품의 전기요원액, 매입액, 매출채권, 매출액, 기말재고액, 뭐 이상한 거 많네. 어쨌든 매출원가를 T계정으로 하나 뭐 공식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순매입액,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빼면은 그게 바로 매출원가죠. 물론 공식으로 해도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잖아요. 그럼 상품 전기요원액 이게 기초 만 단위, 매입액 그리고 기말재고 여기 있죠? 37만 원. 그럼 매출원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다른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거 한번 얼마야? 112에서 37을 75. 그죠? 75 2번. 기초재고 매입 기말. 그럼 다른 건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냐? 그럼 내는 사람 마음이죠. 저거 보여. 째려보지 마시고 어쨌든 문제 자료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뜻을 알면 풀 수 있는. 그럼 T계정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더 쉬워요.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이 문제 정도는 어차피 기초, 매입, 기말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도 풀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도 어차피 계속 써먹게 되니까 알아두세요. 이건 좀 많다. 뭔가 많이 써있네. 그죠? 자, 21년도 회계에서 날짜 같은 것 좀 주의해야 되죠. 21년 1월 달에 취득한 기계장치. 원가 2천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도 있네. 자, 그걸 2022년 1월 달에 처분했대요. 21년에 사서 22년에 팔았어, 1년. 그럼 딱 1년 썼네요. 딱 1년 후에 팔았는데, 손실이 나와 있네? 손익을 되게 물어보는 건데, 이거 손실이 나왔네. 손실이 나와 있어. 그래 놓고 처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처분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해당 유형대사는 결산 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다행히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사실은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회계 2급 수준에서는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길 어렵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더군다나 정액법이잖아요. 그럼 딱 1년밖에 안 지났다는 점? 그럼 이제 21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자, 정액법이잖아요.
취득원가 2천만 원 빼기 잔존가치가 50이구나. 20만 원 하랬더니 50만 원이네. 50만 원 만 단위로 하면은 계산기가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곱하기 내용연수 5년 중에 딱 1년이잖아요. 그럼 상각 대상액은 1950만 원. 숫자가 아주 간단하지 않구나. 195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5945, 뭔 소리야? 535, 5945. 535, 5945니까 390만 원. 그죠? 390만 원. 그러면은 장부가액 2021년 말에 장부 금액은 원가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390만 원 빼면 161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얼마에 처분? 앞에는 생략할게요, 그냥. 얼마에 처분했더니 손실이 30만 원 나왔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장부보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손실이니까 싸게 팔았다는 얘기지. 그럼 1610만 원보다 30만 원 싸게 팔았으니까 1580만 원에 팔았다 이 얘기죠. 1580만 원에 팔았다 이 얘기죠.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으면 하는 문제. 일단 무조건 이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분계식으로 푼다면 기계장치가 원래 차변에 있었겠지만 팔았으니까 대변으로 넘어가죠. 2천만 원 만 단위. 그리고 감가상각을 390 했었구나. 그럼 감가상각 누계가 390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 결산 때. 그리고 처분 금액 현금으로 가정하고 이 금액이 얼마냐 묻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처분 손실이잖아요. 손실은 차변이죠. 차변에 손실 30만 원 쓰면 대차합계가 맞는 걸 찾으면 되죠. 대변은 2천, 차변은 420. 그럼 420 빼니까 158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계로 풀어도 됩니다. 그냥 풀어도 되고 분계로 풀어도 되고. 그래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다. 장부보다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이고 싸게 팔았으면 손실이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이것도 회계 2급 수준에서 보다시피 자료도 좀 많이 써 있는 편이고 해서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뭐야?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쭉 있어. 먼저 판매용 건물이니까 판매용이면 상품이죠. 건물이든 차량이든 판매용이다 그러면 상품이죠. 이것도 회계 쌩쌩쌩 기초 때 계정 과목 설명할 때 판매용이다, 영업용이다 설명했었던 거죠. 그 와중에 2, 3번을 찍어야지 건물 이렇게 쓴 사람, 1번 찍은 사람 옥당으로 따라오셔야 돼. 따라오셔서 파이팅 하자고요.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판매용 하는 순간 상품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1번 찍은 사람은 진짜 거시기 파이팅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 영업용이니까 건물이죠. 끝났네. 끝났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리고 투자 목적.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럴 때는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그거 몰라도 1, 2번에서 딱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판매용일 때는 상품, 영업용일 때는 건물, 유형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그리고 영업용에 사용할 거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그리고 투자 목적, 임대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지요. 다음. 이렇게 짧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 짧게.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 이자 비용, 외환차손, 감가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우리 손익계산서 할 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얘들은 영업의 비용, 얘는 판관비고 나머지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무슨 손실,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익이,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또 뭐였지? 이익이니까 기부금,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무슨 손실이나 차손은 영업외 비용, 그리고 비료, 여과로 끝나는 여과된 비료, 여과 비료로 끝나는 건 판관비. 이것도 혹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기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가서 치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문제를 찾아서 풀 정도면 공부 안 한 거죠.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회계 1급도 넘어갈 수 있어요. 뭐야 이것도 많이 써 있네.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이 아닌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래.
일단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니까 비유동이죠. 일단 비유동 자산이고요.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이때. 아하. 그럼 이건 뭐? 유형자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끝난 거죠. 타인에 대한 임대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는 이거죠. 물리적 형체가 있다. 유형. 장기간. 어쨌든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것들. 자,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유형자산이죠. 맞죠?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판매용. 얘는 상품. 얘는 재고자산. 앞에 있던 아까 몇 번이야? 이 상품 아까 몇 번이요? 그 저기 9번하고 똑같은 거지. 9번이나 마찬가지죠. 판매용은 상품, 유동자산. 그중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영업용이니까 유형자산이고, 만약에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면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건 상품이지.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일 때는 상품, 재고자산. 영업용일 때는 유형자산. 그리고 임대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 우리 기초 개정 과목 분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이렇게 짧게 그죠?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다. 미회수했다. 이때 처리하는 개정 올바른 거. 미회수, 미수. 두 개 있구나. 미수가 두 개인데 유형자산 건물을 팔았고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럼 미수금이죠. 이게 답이고 이건 결산 때 결산정리사항에서 수익의 미수, 임대료의 기간이 경과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럴 때 쓰는 게 미수 수익이고 여기서는 유형자산 처분 대금이잖아요. 이거는 미수금입니다. 미수 수익 아니에요. 미수 수익은 결산정리사항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결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과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거랑 다르죠? 달라요. 헷갈려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이건 우리 회계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평생 계속 갈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계를 잘 하려면 이런 개정 과목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반복했어요. 또 뭐예요? 자,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하는 순간 벌써 어느 쪽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죠?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을 받고 영업의 수익으로. 매입 할인을 받았는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이때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아주 옛날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영업의 수익이었었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결국은 매입 할인은 원래 매입액에서 까야 돼요. 뭐라고요? 매입액에서 까야 돼.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돼요. 근데 이걸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대. 그러면 매입액은 다른 말로 하면 매출원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나 기말재고가 없으면 아까 앞에 했잖아. 아까 몇 번이지? 매출원가 어디? 7번에 있었죠.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없으면 매입액이고 매출원가예요. 그죠?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돼.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걸 영업의 수익 처리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안 가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매출총이익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되나?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출총이익에 증가해야 될 걸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쪽이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영향을 옳지 않은 거. 1.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됐다. 매출원가에서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과대 계상. 맞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 매출총이익에 더해야 되는데 안 더했잖아요. 과소죠. 영업이익 과소. 영업이익은 관계가 있나? 매출총이익 다음에 왜 손익계산서 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이건 따로 써야 되겠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법인세가 없으면 당기순이익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매출 총이익은 지금 영업이익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 얘기하는데 매출 총이익이 아까 어떻게 됐죠? 더해줘야 되지. 더해줄 걸 안 더했으면 과소죠. 매출 총이익 과소인데 판관비 남은 상관없으니까 영업이익도 과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다른 거죠. 판관비가 없으니까. 그럼 둘 다 과소 맞습니다. 이거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 판관비익이는 어차피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답은 4번이네. 당기순이익의 과소. 이건 뭐냐면 다른 게 더 이상 없으면 법인세 이런 게 없으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가만있어 봐. 잠깐 봐. 조금 아까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에 더할 걸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 거죠. 그 원래는 매출 총이익에 더할 걸 안 더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줄어. 근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없어야 될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 수익은 많아져. 그럼 여기서는 이익이 줄지만 여기서는 수익이 늘어나니까 당기순이익 자체는 결론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줄었지만 결국은 영업의 수익이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 버려. 결국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은근히 별것도 아니면서 은근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과소과대를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럼 사실은 좀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다뤄봤다면 그냥 뭘로 처리했던 순이익 딱 나오는 순간 어차피 얘들은 순이익 구하기 전에 얘들끼리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 해본 사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요. 헷갈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 좀 한두 번 풀어보고 구조만 정확히 알면 사실은 헷갈릴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중간에 뭘로 했어도 당기순이익에는 최종적인 영향은 없다. 만약에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더하고 빼고 이렇게는 될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자, 이 문제가 은근히 헷갈리는.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매입 할인인데 어떤 문제는 매출 할인 나오지. 매출액에서 까야 되는 걸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다음, 이거 뭐요? 아래에 대신에 전표 분계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했을 때 적절한 거. 여기서는 이거 빼먹었구나. 자, 문제에는 원래 요 사이에 자료가 더 있죠. 근데 그걸 넣으면은 이 화면에 다 안 들어가요. PPT가. 그래서 빼버렸는데 자료에 보면 분계 내용이 12월 31일 날 분계가 뭐 표로 이상하게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분계가 차변에 뭐예요? 소모품비네. 소모품비가 100만 원이고 만 단위로 할게요. 저는 만 단위고 대변이 두 개죠. 대변이 두 개야. 미지급금하고 현금. 미지급금하고 현금 있죠? 50, 50이네. 자, 이걸 계정에 전기한 것 중에 맞는 걸 찾으래. 먼저 소모품비부터 갈까요? 소모품비. 없네? 소모품비 계정은 아예 없네. 그럼 이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대변이죠. 대변의 상대가목 소모품비. 미지급금 대변의 소모품비. 이거 맞는 거 이거밖에 적절한 거. 맞는 거 이거밖에 없네. 답이죠. 답이죠. 얘는 틀렸어. 상대 과목이 소모품비인데 현금 계정 대변이죠. 대변의 소모품비가 일로 와야죠. 바뀌었죠? 뭐 진짜 생기추죠. 완전 생기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분계와 전기. 생기초 강의만 들어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 원래는 손으로 자꾸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전산회계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분계만 입력하면 되니까 사실은 편해졌지만 원래는 손으로 자꾸 해봐야 돼요. 자, 마지막. 왜 이렇게 많지? 또 계산하라 귀찮게. 그리고 보니까 이 문제 은근히 또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은근히 많이 틀리는.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봅시다.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 기초, 기말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럴 때는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즉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끼리끼리 놀게 만들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FP. 그럼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굳이 뭐 안 그려도 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보니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 대변이잖아요.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죠. 거기에다 자산, 부채, 자본, 기초 거.
그럼 기초자산 50, 기초부채 30. 그럼 자동으로 기초자본이 나오죠. 20. 기초자본 20. 기초자본 20. 그럼 답은 3, 2, 3번 중에 하나. 그 와중에 1, 4번 찍은 사람은 자, 그다음 기말. 기말은 기말끼리. 끼리끼리 기말. 여기 기말 써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기말 써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이요. 그럼 기말 자산이 80인데 아무것도 없어. 부채하고 여기 기말 자본과 기말 부채인데 둘 다 없어요. 둘 다. 여기서는 못 구하지. 그런데 수익과 비용이 있어. 그럼 머릿속에 손익계산서, IS 손익계산서,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지요. 그래서 뭐시기요? 수익이 100만 원이고 비용이 80만 원이면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이죠. 순이익 20만 원인데 안 물어봤어. 그죠? 안 물어봤어. 안 물은 건 그러면 안 돼 또. 안 물어봤어도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치껏. 우리 이제 센스껏. 우리 생기초 할 때 생기초에서 그 순손익 계산 구조 중에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게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기초자본.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순이익을 구하는 게 있죠. 굳이 공식을 안 외워도 이익이란 얘기는 기초보다 기말이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죠. 당기 순이익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이. 그럼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은 20만 원이 증가한 거니까 40만 원이란 얘기가 되죠. 그럼 기말자본이 이게 자본이잖아요. 기말자본이 40만 원 나와 있는 건 3번.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답은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40이면 이거 40 자동이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대차합계가 맞아야 되니까. 그럼 이건 수식 공식을 열심히 안 해도 풀 수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 끼리끼리 그려놓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회계의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기초보다 기말이 늘어나면 이익이구나. 재산이 늘었으니까 이익이다. 뭐 이런 걸 굳이 공식 안 해도. 공식하면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공식 안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별거 아니죠? 그리고 다행히 이번 회차에서는 그 이의신청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었나 봐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합격률은 큰 의미는 없죠. 뭐 실기도 있고 이론도 있으니까 뭐 합격률은 별 의미가 없는데 51.08, 51%. 회계 2급만 51%니까 평상시 나오던 합격률보다는 좀 적은 쪽이 원래 회계 2급은 5, 60%,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회계 2급은 너무 쉬워서 대부분 건너뛰기도 하지만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하지만 또 마냥 쉽진 않죠. 2급이 잘 되면 1급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급을 건너뛰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 2급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어쨌든 2급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100회죠. 100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